이번 영상에서는 26학년도 수시 모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변화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저학력 기준의 신설 및 다음 페이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의 신설 및 강화되는 학교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먼저 신설되는 대표적인 학교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가 있습니다.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는데요. 이번 해부터는 의대, 치대, 약대의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3합4로 신설이 됐습니다. 또한 이제 학생들이 논술을 지원을 할 때 수능 최저가 없는 논술을 또 되게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한양대가 사실 인터칼리지를 제외하고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서 많이들 이제 지원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해부터는 전 모집 단위가 3합7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이 돼서 학생들은 이제 한양대 논술을 쓰기 위해서는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의회는 조금 수능 최저가 다르지만요. 근데 이제 강화되는 학교도 이제 한양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한양대 추천형 같은 경우에 의회가 원래는 3합4는 이제 동일한데 이번 해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탐구가 상위 한 과목만 반영이 됐었다면 이번 해부터는 두 과목 평균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강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신설되고 강화된 학교들도 있지만 완화가 된 학교도 있죠. 네. 우선은 우리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봤을 때 비교적 높은 학교는 고려대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작년에 가장 높았던 수능 최저는 고려대 논술 전형에서 이 경영대학이 수능 최저가 4합5였습니다. 매우 높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그 고대 경영 논술이 4합5에서 4합8로 완화가 됐고요. 고대 경영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약학과인 세 개가 있습니다. 반도체, 차세대 통신, 스마트 모빌리티가 있는데 이게 기존 학업부수에서 4합7 정도였는데요. 모두 낮춰져서 4합8로 낮춰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화됐다고 정말 만만한 그러한 수능 최저는 아닙니다. 4합8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능에서 2 정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서도 역시 수능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수능까지 잘 준비된 학생이라고 하면 우리 수시에서도 좋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논술 전형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의대 논술 선발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기존 10개 대학에서 13개 대학으로 늘었어요. 우선 한양대, 이화여대, 단국대 이 3개 대학이 이제 논술을 보는 걸로 이제 좀 늘어났고요. 또 크게 또 변화된 학교가 경북대가 있는데 기존에도 모집은 있었지만 8명이 늘어나서 좀 비교적 많이 늘어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논술 전형이 신설된 학교도 이제 눈에 띈니다. 강남대와 국민대가 있는데 보통 논술 전형이라고 하면 이러한 유형이나 난이도가 큰 차이를 보이게 돼서 막연하게 학생들 입장에서 논술을 어려워할 수 있는데 지금 좀 전에 언급해드린 강남대나 국민대의 경우는 학생들 입장에서 학생부 경쟁력이 좀 약하지만 이 논술 전형으로 뭔가 반전을 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전형을 좀 잘 알아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대학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논술 전형에도 충분히 관심 있게 살펴볼 만한 그러한 사항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큰 변화가 이 논술 형태 변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눈에 띄는 학교가 뭐냐면 성균관대인데요. 언어형과 수리형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걸 가볍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변화냐? 기존대로 인문 논술과 자연 논술에서 그냥 이름만 바뀐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언어형으로 즉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 전형적으로 보는 언어형을 통해서 자연계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수리형을 즉 수리 논술을 통해서 인문계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게 지금 매우 큰 변화입니다. 원래 우리가 학생부 전형, 논술 전형을 했을 때 교차 지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균관대 이 전형 변화는 학생들 입장에서 수시에서도 이제 교차 지원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좀 주의해야 될 건 있습니다. 수리형으로 인문계 지원하는 것은 이제 제약이 없는데 언어형으로 자연계학과에 지원할 때는 반드시 우리 수능 최저에서 수학이 수능 최저 과목이 반드시 의무 반영이 돼야 된다는 점, 즉 언어용으로 자연계 지원은 하지만 수학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좀 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한번 우리 면접형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접형의 이제 변화 사항들 신설되거나 변화가 있거나 또 좀 그러한 단계 변화들도 있는데 한번 이 상황들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면접 신설이 되는 학교들을 살펴보면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서류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평가만 있고 면접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부터는 아예 서류형은 따로 있고 면접형이 신설돼서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할 때 서류 일괄로도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면접형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의예가 융합형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고 탐구형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탐구형만 면접을 봤었기 때문에 면접을 사실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융합형을 선택해서 지원을 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속해 있는 두 개의 전형 모두 다 의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중앙대 의대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면접을 반드시 이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성균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 자체가 아예 신설이 돼서 면접을 보는 학과들은 전부 다 이제 성균 인재 전형으로 이제 모여 있게 됩니다. 또 면접 유형 변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형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학교는 서울대입니다.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서울대 간호라든지 식품 영양을 지원할 학생들은 특히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기존의 일반 전형에서 재심은 면접을 보는 것에서 보지 않고 이제 MMI 형태로 바뀌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재시문을 선택 가능하게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서울대 간호나 식품 영양을 지원할 것이다 라고 하면 꼭 잘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유형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배수 변화나 반영 비율의 변화가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대라든지 고대라든지 특히 한양대 같은 학교는 면접형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원할 학생들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잘 체크를 해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수가 늘어나는 경우는 이제 뭘 의미하는 거죠? 이제 배수가 늘어났다는 거는 면접의 기회가 주어지는 학생들이 많은 거고 그만큼 이제 면접의 기회가 많으니까 면접을 잘 보면은 사실은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 숫자가 증가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기존에 지원했던 패턴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수시 준비하는 어떤 팁 좀 우리가 좀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할 학생들은 꼭 대학별로 반영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대학들이 동일한 반영 이제 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들은 그러니까 반영 과목에서의 차이도 있고 아니면 학년별로 이제 어떻게 가중치를 두느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반영 방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학생들이 이 전공 적합성 혹은 계열 적합성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 학과에 뭐 어떤 특정 학과에랑 관련된 활동이 부족해요 라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 지원을 조금 우려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사실 학생이 학교에 뭐 충실하게 활동을 했고 그래서 뭐 발전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학업 역량 자체가 부족하지 않다면 저는 이제 무전공이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전공을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것도 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수능 최저가 동일하게 없다는 조건 하에서는 면접이 없는 이제 일괄 서류랑 면접형의 학생들 합격 점수를 비교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면접형이 점수가 조금 더 낮은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자신이 있다 하는 학생들은 저는 면접으로 이제 면접형을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네, 면접을 통해서 좀 반전의 기회를 삼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어떤 팁들이 있을까요? 네, 이 수시 모집 모두 수능 최저가 있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많은 학교에서 특히 주요 학교에서는 수능 최저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수시 모집이 물론 논술 전형의 경우는 뭐 예외일 수 있지만 꼭 학생부 전형이 그게 다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수능 최저, 즉 정시만을 위한 수능이 아니라 이 학생부 전형을 위해서 수능 최저 매우 중요할 수 있어요. 이 수능 최저가 충족이 되는 학생이라고 하면 오히려 점수를 좀 더 과감하게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능 최저를 만족하면 원서를 더 상향 지원할 수 있으니 수능 공부도 반드시 잘 준비를 해서 수시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시 모집에 대해서 주요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영상에서 정시 모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